모의고사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번 회차마다 틀은 같아요. 그리고 뭐 저번에 나왔던 거는 이제 좀 없애고 바꾸고 그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가 또 올려놨냐면 문제, 그리고 페이지 번호, 그리고 이제 난이도하고 중요도라고 표시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별표를 통해서 얼만큼 어렵냐, 그죠? 제가 보기에 판단이니까. 그리고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별표 3개는 시험 회차에 무관하게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2개 이상도, 뭐 2개 이상이니까 넣어놨겠지. 근데 이슈가 되거나 최근에 이걸 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중요도는 떨어지더라도 올려놓고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할 거, 그죠? 그 밑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돼 있는 표시가 있는데, 손은 처음에는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나중에도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제 요 말을 또 올려갖고 좀 정리해봐라 하는 형태의 이제 키 같은 이렇게 말을 좀 넣은 거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잘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형태가, 우리 연소 속도 관련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얘는 연소 속도는 열 방출률하고 연관이 쭉 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죠? 연소 속도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연소 속도는 연소 속도, 열 방출률, 그리고 열 방출 변수라고, 열 방출 변수라고 하는 형태는 기존 책에는 잘 없는데 하조공학 원론에 이제 이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기와 열분의 연소율을 가지면 얼만큼 위험성을 띠고 있느냐를 정리한 그런 수치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 그죠? 원래 이제 이 흐름상 연소 속도가 있고, 그죠? 연소 속도를 알면 열 방출 속도를 알 수 있댔어요. 열 방출률. 이 이름들이 다 늘 비슷하고 같아.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게 좀 어렵지. 연소 속도 알면 열 방출률을 알고, 열 방출률은 에너지 생성 속도. 뭐 같은 이름들이 엄청 많아요. 결국은 이제 Q 값이지, Q 값. Q 값이고, 연소 속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위 면적당 질량이 얼마큼 감소되느냐를 따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형태겠구나. 열 방출률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면 화재에 대한 강도를 알 수 있어요. 이제 화재 강도가 뭐하고 좀 닮았습니까 하면 이 가연물이 탈 때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최고 온도를, 그죠? 이걸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런 쓸데없는 걸 도대체 왜 하지? 열 방출률을 알면 최고로 몇 도까지 치고 갈까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수에 대한, 그죠? 예. 주수에 대한 율, 물을 얼만큼 면적당 때려 넣어야지만 불이 꺼질 건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주수율. 그래서 연소 속도, 열 방출률, 즉 화재 강도 또는 최고 온도, 주수율, 이게 하나의 이제 축을 이루면서 요소가 돼요.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개념을 배울 때, 그러면 가연물의 양이 있어요. 가연물의 양. 가연물의 양입니다. 가연물의 양은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으로 돼 있어요. 이게 용도마다 다 달라요. 용도마다. 예, 용도별로 가연물의 양을 다들 평균 가연물의 양이죠.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를 다 산정해. 이 가연물의 양이 많을수록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우리는 하재 하중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재 하중. 이 하재 하중을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면 얼마나 오래 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화재, 지속시간 이렇게 개념을 줬거든요. 얼만큼 오래 탈 거냐. 이게 지속시간을 알면 우리가 뭘 또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주수시간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주수시간. 그렇죠? 30분 동안 탑니다. 30분 동안 물 쓰면 되겠네. 2시간 탑니다. 2시간 동안 이렇게 개념이지. 이 두 개를 모으면,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 전체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정리가 되지. 이렇게 탈 거라는. 이를 갖다 우리는 피해 관점으로 보면 가혹도라는 말을 써요. 얼마나 가혹했냐. 이쪽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X축이 되고 이제 Y축이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요소들 화재 강도, 최고 온도를 집어넣고 화재 하중 지속 시간을 집어넣고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한 1달러게 되는 일부분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얘는 기화열분에 면적당 받는 연료석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면적분에 연료속 이렇게 하면 받은 열 이렇게 정리되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열방출률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방출률은 이렇게 되죠. 단위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단위 면적에 A 넣고 그리고 연소열 그렇죠?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집어넣으면 그죠? 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원래 이게 가장 기본 틀이고 얘는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플래시오버 전과 이게 전이고 후인데 연소 패턴에 대한 요소가 전혀 달라져요. 여기 연소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가연물이 내는 발생했을 때 연료속과 그죠? 그리고 뭐 기화열이 엄청 중요해요. 이런 관점이지. 그래서 기화열을 키우면 또 어떠한 효과가 생깁니까를 또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후 부분으로 가면 무조건 얘는 A 루트 H로 영향을 받아요. A 루트 H는 급기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급기율, 한기계수. 그래서 플래시오버 전까지는 뭐가 많은데, 야, 뭐가 많냐, 이렇게 관점이 하면, 얘는 공기가 천재예요. 공기가 너무 많아.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뭐가 많냐, 그러면 연료는 엄청 많아. 공기가 하나도 없어. 그 나머지 요소로 영향을 받는 거지. 공기가 많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 연료가 부족해요. 연료 지배형,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는 연료량이 엄청 많다며. 그럼 뭐가 부족해? 환기 요소가 부족해. 공기가 부족해. 환기 지배형,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두 개 정리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환기로 영양 인자가 돼? 그러면 연소 속도를 두 가지 좀 분류했다. 그죠? 우리 표본을 보면. 연료 지배형과 환기 지배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좀 체크했던 이유는, 보면 어떻게 좀 써라라고 하는 말을, 커맨드를 좀 달은 거죠. 환기계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3,000원 왜 나왔니? 그죠? 앞쪽 시간에 얘기했던 공기 때는 공기는 킬로줄이니까 3메가줄이고요. 킬로그램당.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산소 13.1로 이렇게 곱하면 이 정도의 형태가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지. 뭘 따집니까? 라면 야, 니네 단위만 한번 보자는 거지. 단위. 그죠? A는 면적이고요. H는 미터인데 높이니까 이렇게 생긴 창이죠. 이렇게. 얘가 A 면적을 가진 높이가 H예요. 그러면 미터 그 루트로 되어 있는데 제곱에 그죠? 2분의 1승. 아니 이게 무슨 이 단위가 되냐? 실험이에요, 실험. 실제로 이만큼 개구분 면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 발열량의 수치가 나오는구나 정도만 보는 거지 단위는 맞지 않아요. 단위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단위는 아니야. 단위는. 여기 단위를 보니까 우리가 말 킬로와트 나와야 되잖아. 킬로와트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실험식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좀 줄이면 좋겠어요, 그죠? 줄여가지고 각각의 얘네들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 거니까 맞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답을 잘 썼더라고, 그죠? 네, 보고
다음 페이지 수요를 한번 봅시다. 수요를 이번에만 정리하고 25점이든지 10점이든지 준비합시다. 프린트물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물. 수요를 제가 가볍게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고 했죠. 수요를 도대체 뭐냐, 수요를. 수요는 발생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발생량. 발생량의 개념을 먼저 한번 좀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수요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이렇게 줄이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 이렇게. 일산화탄소 발생할 때는 YCO고, 이산화탄소 발생할 때는 수소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해당 가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가스는 어떻게 발생하지? 연료량분의 발생량을 생각하면 돼요. 연료량분의 발생량. 이 연료량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생김새는 질량유량이라고 해요. 최적, 면적과 속도에 밀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놈이에요.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냥 이런 놈이구나. 이런 놈이구나. 초당 얼만큼 많은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연료. 그게 발생량이 있겠지, 발생량. 우리 책에는, 그냥 I로 이렇게 보셨어요. 수율입니다. 수율에 대한 기본식을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 우리 뭐가 좀 중요합니까? 라면,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첫 번째,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공기가. 과잉으로 급기될 때하고, 과잉 급기가 있을 거고, 부족한 상태가 있을 거죠. 부족 급기 때, 수율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보셔보겠지. 이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과잉 급기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해지면 좀 증가한다면서. 부족이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공기가 부족할 때 연소하면 특정 가스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예전에 했었어. 훈소 이런 것들 있죠, 훈소. 훈소는 그 수율이 한 80% 이상 나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죠. 0.3에서 한 1까지 이렇게 나와. 진짜 태우면 다 일산화탄소로만 나오는 거지. 끔찍한 거. 다 죽어. 실제로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볼까?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방의 적용에 관련되어 있는 식이 정리되고, 훈소할 때는 0.1에서 1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 책에서 한번 가져와서 보자는 거지. 책의 85페이지에 연소가스의 생성률, 수율 한번 정리해서 봅니다. 그죠? 첫 번째 이제 밑에 보니까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 볼까요? 가운데 딱 보니까 계산 문제가 나무하고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연소 속도, 연소 유속이 나무는 11g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소열이 12.kJ. 그리고 이상적일 때 연소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라고 돼 있다, 그죠? 델타 HC의 이상적인 연소열이 17.7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폴리스티렌의 연소 속도는 38g 정도 되는데, 얘는 태우면 연소열이 일반적으로 27인데 이상적일 때는 39.2 정도 나와요. 되겠습니까? 얘는 어디서 있었나요? 라고 하면 프린트물에 있지.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지금 바뀐 게 아닌데 이건. 시장님, 바뀐 PPT가 아닌데? 이거 같은 건데? 잘못 보냈어요. 화면을 좀 띄우는 게 나와서 잠깐만 꺼냈다 갑시다. 그래서 요 두 개만 단순히 봐도 뭐가 많은지를 알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또 어떻게 구해보고 싶으냐, 이런 것들이지. 활용면.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거는 이제 하재공학 원론에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해석하는 수준이니까 정리합시다. 85페이지에 밑에 있는 표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어졌을 때 뭐가 필요하냐. 순서대로 쭉 한번 다 적을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단면적을 구했어요. 단면적. 단면적 공식입니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단면적은 어디서 갖고 왔냐? 여기서 갖고 왔어요. Q는 단위 면적당 그죠? 연소 속도 그리고 단면적 연소열 가져왔어요. 이렇게 는 하면 Q 그죠? 그리고 연소 속도 연소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봐놓도록 하세요. 이 중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만큼 면적당에 관련되어 있는 그죠? 연소 속도하고 면적을 곱하면 연료의 량으로 생각하면 돼요. 연료량 그죠? 단위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면적이니까 초당 소모되는 연료량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면적을 하면 연료의 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고요. 그럼 연료량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들도 뭐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이거 연료량 분해 얼만큼 생성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 수율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자는 거지. 두 번째. 자, 우리 급기가 부족할 때도 있고 광일 때도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정리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만 할 거야. 그죠? 급기 광일 때는 빼는데 급기 부족 조건을 얼마큼 줬습니까? 우리 표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뭐라고? 500g 세크를 공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급기량이에요. 급기량이 500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양론을 구할 거예요. 양론. 양론이라는 거. 양론비. 양론비를 S 이렇게 두는데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연소열 관계에서 가져왔어요. 연소열 관계에서 한번 정리합시다. 연소열 관계에서 양론으로 연소했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공기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발생되는 연소열, 공기를 태웠을 때하고 비교했었을 때 얘를 우리 공기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거니까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3kJ per g 이때는 공기네요. 공기 연소열 이상적인 연소열 한번 넣자는 거지. 델타 HC의 이상적인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우리 책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17.7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을 뭘로 갖고 갈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을게요. 급기량, 연료량, 급기량, 연료량 곱하기 S는 당량비가 돼요. 이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급기의 과부족을 정리할 수 있어요. 과부족. 요거 천천히 한번 따라만 딱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순서대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세 번째. 급기 부족일 때 급기 부족 시에 수율은 얼마나 나옵니까? 수율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급기 과잉 수율. 급기 과잉 수율 곱하기 우리가 말했던 수율비. 수율비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것들은 급기 부족할 때 수율을 계산을 통해서 얻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지. 예를 한번 들자는 거예요.
나무만 한번 쭉 해볼게요. 나무. 목재. 목재 단면적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연소열하고 주어진 연료소, 연소열. 이렇게. 첫 번째 나왔네. 한번 넣어봅시다. 얼만큼? 지금 주어진 게 2000이 주어졌어요. 2000이 주어졌어. 델타 HC는 우리 프린트물에서 찾읍시다. 얼마 나옵니까? 12.4 나오나요? 12.4 나오는데 그냥 12로 할게요. 이제 우리 책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12.4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프린트물 12 넣었어요. 되겠습니까? 연소 속도는 어떻게 주어져 있네요? 얼마나? 11로 주어져 있죠. 목재입니다. 목재. 목재는 11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1 넣지. 그럼 얼마 나옵니까? 하면 A가 15.2 제곱미터로 나왔어요. 15.2. 그 다음에 뭐를 구할까요? 라면 이 공식을 가져오면 되지. 공식 잘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의 생성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생성 속도는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하고? 수율 곱하기 얘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율 곱하기 지금 수율 곱하기 얘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책에는 뭘로 적혀 있어요? 연료에 관련되어 있는 요 양 그대로다. 그죠? 뭐하고? 요만큼이 요렇게 생긴 놈이었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는 수율이 얼마 나왔어요? 수율이 우리 표에서 0.04 나왔네. 0.004네요. 04 곱하기 연소속도 11 면적 15.2 이렇게 했어요. 그게 얼마 나왔습니까? 보니까 0.67g/s. 이게 CO2의 CO의 생성량이에요. 생성량. 세 번째, 공연비 어떻게 구했습니까? 3번. 자, 공연비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양론일 때 양론비예요. 양론비. 양론비는 3분의 우리 프린트물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상적일 때 17.7 보입니까? 이상적인 거 넣어야 되니까 양론이란 말은 이상적이죠. 17.7 계산하면 얼마 났지요? 얼마? 하면 5.9 이렇게 났어. 5.9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 당량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당량비에 관련되어 있는 공식 보세요. 당량비 파이는 당량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급기량분의 연료량 그리고 양론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얼마 분의 급기량은 주어져 있습니다. 500g/s를 급기. 이 급기가 부족한 양이에요. 부족량이에요. 그래서 500분의 이거 잘 보세요. 500분의 연료량은 얼마큼 나왔습니까? 연료량은 세 가지 곱하면 되겠다. 그죠? 뭐하고 11, 15.2 그리고 5.9라고 하는.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곱하기 S 그리고 앞에서 나오는 11, 15.2 얘예요. 얘. 얘입니다. 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500분의 11 곱하기 15.2 곱하기 5.9 당량비 얼마 나옵니까? 책에 있는 대로 얼마? 1.97 나오네요. 1.97 나왔어요. 천천히 한번 따라오세요. 이게 심하면서 예상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다 정리하자는 거지. 그럼 우리 프린팅을 보니까 밑에 있는 그림이 있어. 그림에다가 하나 적어 놓읍시다. 그죠? 예. 얘가 뭡니까? 라면 극기 부족의 수율비예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극기 부족 상태 수율의 비.
밑에 있는 그림에다 적어 놓고 그림이 딱 떼야 되는데 집에서 작업하고 저장을 안 하고 바로 보내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는 당량비로 돼 있고 당량비가 1.0 그죠? 그리고 2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수치적으로는 0.00이라서 최대 100까지. 그래서 우리가 1.97이니까 2 바로 옆에다 줄을 한번 쭉 쳐놨어요. 보입니까? 줄 쳐놨어요. 그래서 우드 한번 잡읍시다. 우드 위에 보이나요? 우드에서 쭉 껐어. 우드. 원래 이 그림은 어떤 식으로 생겼습니까 하면 쭉 가다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리면 된댔어요. 얘가 50 수율에 비해요.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 잡읍시다. 폴리스티렌 2 두 개를 체크해 놓으세요. 폴리스티렌도 같이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드 하고 있으니까 우드 한번 생각하세요. 우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 뭡니까? 라면 다섯 번째 우리가 말하는 수율은 뭡니까? 정리해 보는 거지. 수율은 급기가 과잉됐었을 때, 그죠? 지금 남아있는 형태가 얼마였습니까? 급기 과잉 0.004였죠. 요거 보입니까? 요거 표에서 주어진 수치 여기다가 수율비를 곱해요. 수율비가 50이네. 50을 곱해요. 그럼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하면 2 나오죠. 2입니까? 0.2 나오는데 산수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당량을 확인하면 수율비를 곱해보면 급기 과잉일 때 산소가 많을 때에 비해서 부족해지면 얼만큼 늘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급기 부족 시의 수율이지. 급기 부족 시의 수율이에요. 여기까지 딱 준비하면 되는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책에 오른쪽에 폴리스티렌 같은 경우에는 표를 한번 보면 표 한번 보세요. 표 봤는데 폴리스티렌은 급기 부족 상태가 구해져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not available입니다. 얘네들은 계산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됩니까 하면 실제로 우리 프린트물 보니까 0.138이죠. 맞습니까? 0.138인데 밑에 있는 NA 0.138이란다. 왼쪽에 가니까 0.006이죠. 0.06. 폴리스티렌 0.06 보입니까? 예. 그런데 오른쪽에 급기 부족 상태는 없잖아요. 거기 우리 책에 보면 0.12까지 나온답니다. 0.12 보입니까? 우리 표에서 맨 아래쪽 있고 우측 제일 하단 표 보이나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볼게요. 자, 급기 정리해 볼게요. 급기 과잉 상태 있고 급기 부족이 있어요. 급기 부족. 그래서 처음에 우드는 급기 과잉일 때 일산화탄소만 봅시다. 일산화탄소 얘는 0.004 그죠? 급기 부족해지면 얼마 나옵니까? 급기 부족해지면 0.138 하지만 계산을 했더니 얼마큼 나왔어요? 실제 계산을 하니 0.12 나오더라니 0.2 나오더라니. 되겠나요?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 얼만큼입니까? 0.06 부족에 대한 실험실 데이터가 없어요. NA 계산을 하니까 얼마 나오더라고? 0.12가 나오네요.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럼 결론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급기가 부족해지면 단순히 얼마 나옵니까? 이거 계산만 해보세요. 나누기 0.138 나누기 0.004 몇 배 정도 나오는지 0.138 나누기
0.004. 몇 배? 34배? 약 34배. 0.2로 나누면요. 0.2 나누기 0.004 하면 50? 천재시네요. 50배.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20배 정도 됩니까? 20배. 당구장 표시하는 거지. 구하는 여정만 어려울 뿐이지. 근데 몇 가지는 체크해놓고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어요. 양놈비라든지, 양놈비, 그리고 극기 부조시 수율을, 수율비. 얘는 당량을 가지고 수율비를 할 수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 같이. 한번 체크해놔 주세요. 응? 20배가 아니고 22배? 그냥 2배. 아, 2배? 아, 2배네. 섭섭합니다, 자꾸. 네. 제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동영상 찍고 있는데. 이렇게. 네. 역시 산수 잘하는 사람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수율은 난이도가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손을 잘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주어진 조건들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라면 이런 표에서 어떤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이 표에 대한 특징,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흐름상 구해지는지만 딱 정리해서 세팅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점짜리면 지금 이제 프린트물 우리 답안지에 있는 형태처럼만 정리하면 되는데 25점짜리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보시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피스톤 효과입니다. 요거 이제 자, 피스톤 효과인데 3번이네요. 피스톤 효과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이렇게 한번 메모했어요. 연기 유동 원인은 다들 압력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모든 에너지원과 이런 형태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온도도 그렇고 압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갈 수 있는 형태는 없어요. 어떤 조건이든지. 그죠? 연력학에 대한 법칙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하고 압력차가 있을 때 압력차 중에 원인들 중에서는 뭐가 제일 시험에 잘 나올까요? 라면 무조건 연돌이죠. 연돌의 후보 한 3군 정도의 피스톤 이펙트가 있습니다. 피스톤 이펙트. 피스톤 이펙트는 되게 단순한 원리다. 그죠? 승강로에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로에 승강기. 얘가 주사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새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가는 쪽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뺄 때 빨려 들어올 거고. 그죠? 그리고 밀어 넣으면 나갈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승강기가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는 뭐, 부합이 형성될 수 있고, 여기는 과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잘 이해하면 위가 부합도 정합도 안 생기게 만들려면 얘를 줄여버리면 돼요. 승강기를 요 똑같은 그림인데 승강기를 요만하게 줄였어요. 이렇게. 그럼 옆에 통로하고 무관한 거지. 유동만 되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하면 이 내부를 압력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기밀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라면 연기는 화재 발생한 위치 중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러한 승강기 이동에 의해서 말려 들어오거나 나가서 화재 난 웹부분에서 확산되는 거. 그걸 우리가 제일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걸 왜 고민합니까? 라면 화재 발생실, 그죠? 부분, 외의 확대. 대한 대책이에요. 연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돌도 화재는 3층에 났는데 최상층으로 갑자기 연기가 확대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떻게 왜 확대됩니까? 확대라는 개념을 유동으로 보고 유동. 그렇죠? 그래서 왜 유동이 발생됩니까? 유동은 무조건 압력차예요. 압력차. 두 지점에 압력차가 발생하면 된다. 그때 대표적인 예는 연돌부터 해서 피스톤 이펙트, 바람의 영향. 이번 회차는 피스톤 이펙트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번 잘 정리하세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하나 더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하나만 더 하고, 유동의 양은 도대체 어떻게? 유동량은 똑같아요. 유동량 어떤 개념입니까? 라면 급기량, 유입량, 유출량. 이렇게 봅시다. 연기는 갑자기 많이 생기지 않아요. 들어온 양만큼만 나가고 나간 양만큼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뭘로? 질량, 유량이라는 놈으로 정리를 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나온 형태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그죠? 요 답에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은 뭡니까? 라면 이런 것들을 답을 좀 쓰기가 좀 쉽지 않죠.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묻는 거. 이때는 항상 같은 스타일로 적으세요. 어떻게 적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그냥 개념 적고요. 문제점의 피해다, 그죠? 그다음 대책. 이렇게. 옆에 이제 플러스 알파 그림. 그래서 개념에 좀 더 플러스 알파는 관련식을 잡아요. 관련식. 그래서 뭐 때문에 발생된다. 뭐로 발생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문제점, 대책. 내가 문제점을 특히 잘 아는데 대책이 필요 없다. 만약에 문제점만 물었다. 그럼 문제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면 돼요. 대책이라든지 기본 개념은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세 개 다 묻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페이지에 대한 비율을 배치해서 관련식도 잘 적었고, 근데 관련식에 대한 범위가 좀 너무 많이 커서 방지 대책이 조금 더 부족해지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형태는 칼륨과 나트륨에 대해서 소화 특성입니다. 그죠? 핵심 사항이 부촉매죠. 부촉매 효과는 1족과 7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옆에다가 연상을 한번 적을까요? 연쇄 반응 때문에 그렇지. 들어봤네. 연쇄 반응. 그죠?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억제. 다른 말로는 부촉매라고 하더라는 거지. 부촉매. 뭐가 있냐? 1족과 7족이 있어요. 1족과 7족. 착각하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트륨이라는 놈은, 칼륨이라는 놈은, 그죠? 우리가 말하는 HCO3가 있다, 그죠? HCO3.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제 1종, 2종 이렇게 돼 있어요. 분말 소화약제. 분말. 각각의 이제 어떠한 효과로 우리가 말하는 분말 소화약제는 효과가 많았다고 그러죠. 질식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단연 탑은 부촉매죠. 주의할 점은 뭡니까? 이제 금속성을 띠게 되면 이 금속 물질인데 입자의 성격에 따라서 나트륨과 마그네슘, 칼륨도 마찬가지다, 그죠? 금속화재 원인이 되지.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죠? 금속 이온 상태에서 부촉매 효과를 가는 거하고 금속의 분말 상태에서 좀 화재가 발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라서 잘 이해해서 보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마그네슘이 이제는 이제 고체 상태로 고체의 바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부식작용까지 하죠. 부식 방지. 이온, 분말, 고체 덩어리 이렇게. 얘를 우리는 금속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야, 이게 약재로도 썼다가, 뭐로도 썼다가, 뭐로도 쓰고, 어려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그죠? 예, 주기별로 하면 3주기에 있지. 3주기. 예, 3주기에 있는 놈이 훨씬 더 라디칼 포착 능력이 뛰어나더라. 그렇죠? 나머지. 근데 저는, 얘보다는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좀 추가시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할 텐데, 금속은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고 합시다. 그죠? 이렇게. 라디칼 캐치하는 거. 이온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KOH. 이렇게, 그죠? 그리고 KOH가 수소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이 자리에는 나트륨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러한 형태로 플러스 알파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4번 한번 보시고, 5번으로 이제 B급과 K급은, B급, K급은, 잘했다, 그죠? 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그림을 잘 그리기가 좀 힘들어. 너무나 좀 어렵죠. 나도 이걸 한 방에 이렇게 좀 정리하기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책 117페이지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뭐라고 바꿔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죠? 우리가 식용유 화재 때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10점짜리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식용유는 발현점이라는 게 많이 중요해요. 우리는 잘 안 쓰고 있는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인화점과 발화점에 대한 비교만 한번 했어요. 일반적인 B급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가솔린. 휘발유의 인화점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예요. 그럼 자연 발화 온도는 몇 쯤 됩니까? 한 400도 이상 그렇게 생각해 놓죠. 430도 이렇게 한번 넣어놨어요. 400도. 실험식마다 조금씩 다 데이터 실험에 대한 결과니까 달라요. 이렇게. K급은 식용유 이렇게. 식용유는 330도 정도 낮점이, 발연점 그거 좀 낮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얘가 430도. 그래서 이게 차이죠, 차이. 차이가 한 400도 이상이죠. 그냥 450도 정도 되네요. 100도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작죠. 차이가 경미해서 재발할 우려가 높지. 재발할 우려. 기름 온도가 발연점 이상 있기 때문에 쉽게 불이 계속 날 수 있어요. 그 형태로 조금 같은 형태다, 그죠? 비교를 장면이 잘 해놨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K급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는 엄청 정리 잘 해놨습니다. 그대로 외워도 될 정도로 엄청 잘 해놨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전기점화원으로 들어가서 아쿠아 스파크인데, 이제 이 전기점화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렇죠? 네. 이제 점화원이 2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점화원이.
어떤 점화원에 대한 분류가 2번 나왔습니다. 2번, 최근에 그것도. 자, 점화원 이렇게 할게요. 점화원은 정기적 점화원이 있고, 기계적이 있겠죠. 기계적.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화학적. 이렇게. 좀 분류가 좀 됩니다. 그죠? 기계적 점화원에서 특히나 시험에 잘 나왔던 건 단열, 압축. 압축. 그죠? 지난 시간 했던, 뭐 몇 가지가 있었다. 그죠? 구하는 것부터 해서. 전기적 점화원에서 최근에 좀 뜨고 있었던 게, 예, 아크 스파크. 전통적으로 이제 강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말하는 이제 그 과전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과거. 이 과전류 연결되는 건 줄열이죠. 이런 형태가 약간 과거 스타일이었던, 이건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고, 좀 미리 좀 준비하고 그런 거지. 전기 쪽에 기술사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은 항상 자주 언급하더라고. 아크하고 스파크. 한 번 더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가벼운 설명으로는 이 극이, 그죠? 떨어질 때, 개방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답 쓰는 게 좀 더 제일 많이 편했어요. 이게 이제 폐쇄될 때 스파크가 튀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크가 훨씬 더 이제 열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3000도 이상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뗄 때, 스위치를 개방할 때, 스위치를 열 때 더 많이 조심해야 돼. 이렇게. 차단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번, 그죠? 정리를 좀 잘 해놓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따라 적어도 될 정도로 가벼운 부분이니까 한번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단선입니다. 반단선은 얘는 이제 그림을 좀 수정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할 테지만, 이게 이제 정상 상태고 또 외력에 의해서 이제 단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정상이다. 그죠? 이게 반단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 거지. 그래서 단순액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단면적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와이어 이런 쪽으로 좀 작업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하면 그 이제 연결 부위가 그래서 축소가 된 거죠. 단면적이 이제 일반적인 크다가도 감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2분의 1로 줄었다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고. 단면적이 줄으면 저항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상이에요. 정상. 좀 큰데 얘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반대죠? 감소가 되고 커지지. 그죠? 줄고 커져야 되는 거지. 이게 좀 잘못됐네. 네. 그래서 발열량, 줄열이라고 하는 줄열이 커지게 돼. 이거는 뭐 일정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해당 물질의 점화 에너지보다 더 크게 되면 화재로 이루어지게 돼. 지금 얘는 출제가 안 됐을 뿐이지 다수의 논문의 소재로 계속 쓰고 있어요. 전기 쪽에서는. 얘 안 나왔으니까 좀 준비 잘 하자는 거지. 그래서 전기적 이론도 좀 잘 정리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발생 원인, 점검, 이렇게. 공정, 이런 것들. 주의가연물 없애는 거,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항상 보면,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 이렇게 보면, 항상 기본 틀하고 똑같아요. 대책은 예방, 소방, 방화 관점이다. 그죠? 이렇게. 예방은 이런 작업이 없게 불연제 쓰자 이런 말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소방은 조기 감지, 조기 소화 제일 많이 쓸 거고요. 방화는 뭡니까? 구역 폐쇄예요. 구획, 확대 방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답이 약간 막히면 무조건 적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흑연화입니다. 트래킹이라고 하는 트래킹에 관련이죠. 흑연화하고 트래킹과 그래비티라고 하는 흑연이지. 흑연.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라고 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통하게 돼버린 두 증상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인데 통하게 돼버렸어. 왜 어떻게 통하게 됐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따져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원래는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여기서 전극, 목재 같은 절연체에서 되겠습니까? 뭐 오염, 뭐 습도, 습기, 먼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얘네들은 뭡니까? 하면 절연체에서 도전체로 바뀌는 거지. 그렇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탄소에서 탄소도 마찬가지다. 그죠? 흑연이 되는 거예요. 흑연이. 우리가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하는데 흑연은 통하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커니즘 이별, 그죠? 무정형 탄소, 다이아몬드 같은 놈들이죠. 흑연으로 바뀐대 전기 통하네요. 나중에 발화까지 이어지느냐. 근데 이 문제는 제가 8번에 모의고사 냈는데 답을 잘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대로 또 플러스 알파로 계속 적을 수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점수를 잘 못 받더라고. 예. 그림도 좀 그리고 합니다. 그죠? 도전로 이렇게 막 생겨나간 거 하고. 도전로가 생기고 전류가 흘러가면 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또 뭘로 좀 고민이 됩니까 하면 이런 걸로 구분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발화까지도 보느냐 안 본다. 발화까지도 본다. 그래서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꼭 이를 구분해서 시험에 내더라고.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돌 한번 볼게요. 연돌. 연돌은 수업 시간에 좀 길게 설명할 것이라서 짧게 한번 보고 또 볼게요. 연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제일 먼저 합시다. 세 가지만 먼저 기본 지식을 조금 더 쌓고 갑시다.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연기 유동이랬죠. 연기 유동은 압력차 때문에 생겨요. 압력차. 그래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압력으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 두 번째. 이 압력의 성질을 한번 보자는 거지. 이 압력의 성질은 이런 그림으로 이해하려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압력은 감소가 돼요. 이렇게. 물속으로 압력은 엄청 깊어지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세 번째 뭡니까? 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 압력과 위치압과 속도압은 같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같은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기본 지식을 계속 공부해야지. 이거 좀 더 확정시켜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대기압 PA 101.325 파스칼보다 높은 지점
H 돼 있는 지점. 이 지점의 압력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지점 압력, PA라고 하는 지점은 PA에서 높이만큼 빠져요. 로지 H만큼. 줄어든다. 감소분. 되겠죠? 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하세요. 이걸 정리하면 로 A, 로 GH 이렇게 되겠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뺀 거예요. 고압이라면 좀 그렇다. 높은 곳의 밀도하고 낮은 곳의 밀도. 밀도 같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차이만 생각하면 되니까. 기본 개념 보고. 이거 잘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그림상으로 이제 우리 96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96페이지.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96페이지.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실내부터 볼까? 실내부터. 답에 대해서는 우리 요 답안지 자체가 잘 돼 있으니까 답안지를 보면 되고. 건물 한번 볼까? 건물. 구획실. 불났어. 연기가 이렇게 막. 그럼 이제 압력은 윅은 플러스 되고 얘는 좀 줄어들 거란 말이지. 뭐 대비했었을 때 잘 보세요. 뭐 대비했을 때 바깥쪽 대비. 위쪽은 바깥쪽보다 압력이 높아요. 바깥쪽은 아래쪽보다 유입이 되기 시작하거든. 여기는 부합이 상태예요.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차고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창문을 엽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었어. 창문을 개굽을 개방했어요. 바깥쪽에 있는 압력 대비해서 요 단계를 보세요. 바깥쪽에서는 들어오고 있을 거고요. 찬 놈들은 연기가 차자마자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야, 이걸 두 개가 왜 움직일까? 압력차 때문에. 압력차. 실내의 윗부분이 압력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같아지는 지점도 존재해.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유식하게 중성대라고 불러요. 뉴트럴 존, 중성대. 이 관점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압력을 선을 한번 꺼보자는 거지. 압력의 경계선.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지. 보기 편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지. 아,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렇군. 뉴트럴 존입니다. 얘는 중성대는 압이 같아지는 면. 이런 말 써요. 압력 차가 0인 지점. 점간에 대한 선이에요. 연결. 이렇게 잘 보세요. 아,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이해합시다. 건물로 갈게요. 건물에도 중성대는 형성돼요. 근데 이 중성대는 가변적인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할게요. 중성대 편에서. 내부의 연소가 활발하게 시게 있으면 중성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부가 많이 찰 거거든. 그러면 내부가 많이 차면 중성대는 하부로 되고 나가는 놈 많은데 들어오는 놈이 작아져서 연소는 다 축소가 돼요. 그 말도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할 거예요. 건물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지. 건물의 개구부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중성대 위치상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부터 정신을 좀 차리고 이해하세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리나 압력을 갖다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정확하게. 요거 기억납니까? 올라갈수록 압력은 어떻게? 줄어들어야 돼요. 자, 줄어들게 그려볼게요. 건물 내부는 구획 폐설로 인해서 압력 감소가 작아요. 이해하세요? 건물 내부는 구획의 폐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 감소가 작아. 그래서 이 정도의 완만한 기울기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감소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아, 요 지점 기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왼쪽이 마이너스라는 말이에요. 여기 0 기준으로 합시다. 위로 갈수록 줄었다는 말이에요. 위로 갈수록 줄었다. 이해하세요? 네. 하지만 밖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높이 차로 그대로 반영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술도 안 먹었는데 지점이 안 맞아지네.
됐어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다시 봅니다. 여기는 실내, 감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쓰면 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안 쓰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쓰긴 해요. 여기 지점부터 점점점 감소가 된 거,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쪽. 다시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릴 겁니까? 하면 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건물로 올라가면요. 압력은 감소가 돼요. 바닷가로 들어가면요. 압력은 증가해요. 이게 증가 부분, 감소 부분. 이렇게 들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그렇죠? 지상은 다 위로 갈수록 감소되는 거야. 물속은 플러스 되는 거야. 이렇게. 노란색은 실외입니다. 그냥 높이를 기준으로 자연 감소분. 되겠죠? 그럼 이 흰색 선은 뭔데? 실내에 건물이 구획화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것들 하면 헷갈리지 않아. 더 지금도 못 알아듣겠는데. 요만큼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 개구부 지점에서 얼만큼 나가고 얼만큼 들어온지가 중요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하부 개구부 기준점으로 해서 얼만큼 차이 나는지가 중요해요. 여기 위치 보세요. 여기 어떤 놈이 압력이 더 커요?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실외다, 그죠? 0점에 가까운 놈이 큰 거예요. 0점에 가까운 놈. 이렇게 0점으로 돼야 되겠네. 보세요. 여기가 커. 여기가 작아져요. 그 압력은 어디서 어디로? 큰 데에서 뭐 작은 데로 공기는 들어갈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해됩니까? 얼만큼 요 두 구간의 차를 델타 P로 보는 거예요. 델타 P 압력 차만큼 빠른 속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건 속도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할 겁니다. 요 위치점, 중성대에 해당 높이 지점. 이 높이 지점은 실외의 압력이 실내 압력보다 어떤 게 더 높아요? 실내가, 맞습니까? 실내가 실외보다 더 커요. 그러면 얘는 나가요, 들어와요? 나간다고.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1년 걸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되는데 그게 문제야. 이해되는 게 문제야. 이해 지금 대충 안 되는 척 하서 들으세요. 이렇게. 천천히. 자연적으로 올라갈수록 감소되는데 건물 내부는 덜 감소되더래.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그리네. 같은 높이 기준점에서 나가고 들어가는 걸 찾기 위해서 같은 높이 지점의 압력차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요 지점 비교, 요 지점 비교. 되겠습니까? 요 지점의 압력차를 뭐라고? 또 델타 P네요. 압력 차이만큼 빠른 속도 나갈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들어오는 건지 96페이지의 그림을 보면서 좀 이해하세요. 요거 되겠습니까? 요거까지. 그러면 나가는 만큼 안에서 빨아 올린단 말이에요. 어떤 수직 공간에 이제 예를 드는 거지. 수직 공간. 수직 공간과 건물 외부 또는 수직 공간과 건물 내부 사이의 압력 차이만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 우리가 수직 공간에 빠른 기류의 흐름이 생기게 돼요. 자연적인 압력에 대한 차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얘를 되게 유식하게 뭐라 부른다고? 야, 불뚝 같은데? 연돌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네 번째. 네 번째. 그죠? 왜? 유입 유출량. 잊지 마세요. 양도 같아요. 그러면 이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을 구하려면. 양은 똑같은 공식으로 계속 써요. 질량, 유량, 밀도, 면적, 속도. 다시 여기다 쓸게요. 밀도,
면적, 속도. 이 면적은 도대체 뭔데? 뚫려있는 개구부. 뚫려있는 개구부. 되겠습니까? 속도는 어디서 갖고 왔어? 압력차에서 갖고 올 거예요. 압력차에서. 그립니다. 속도는요,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를 아직까지 정리 안 했으니까 그냥 적어 놓을게요. 2gh. h가 Z로도 많이 쓰니까 높이네요. 높이. 높이는 뭐하고 같습니까? 정리할 거예요. 2g 비중량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복잡하게 쓰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h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얘는 이렇게 되네요. 정리해서 봅시다. 예, 넣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잘 삭제해서 한번 번호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밀도분의 압력 이렇게 정리하세요. 압력은 뭐였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같이 또 넣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뭐 루트 2 밀도 로 A 로 GH 똑같아요. 식이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서 써본 거예요. 그냥 봐놓으세요. 이게 어렵지만 꼭 갖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도 요건 엄청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속도, 높이, 압력의 관계 잊지 마세요. 속도, 높이, 압력의 관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나가는 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올 거야. 걔를 유량계수라고 부릅니다. 유량계수. 그래서 로우, A, V 생각해 두세요. 얘를 유량계수라고 불러요. 다시 보고 요게 기초예요. 연대로 완전 기본. 그죠? 근데 이제 쫙 펼쳐 나가기 전에 세팅이에요, 이만큼.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설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뭡니까? 그죠? 우리가 봤던 연돌에 관련 식, 이건 이제 암기해요. 이거는 기초예요. 무슨 기초가 그렇게 어려워?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져요. 첫 번째 뭡니까? 연돌의 유도식. 유도식 정리해 놓으세요. 결론은 델타 P는요, 3460H에 바깥 온도하고 안 온도하고 정리되어 있어요. 단위는 파스칼. H 높이에서 얼만큼의 압력차가 있어야 나갑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얘입니다. 얘입니다. 두 번째, 정상연돌과 역연돌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 일단 스택 이펙트, 역연돌, 리버스, 비정상, 역정상, 역연돌. 엄청 단순해요. 요걸로 정리해서 그려야 돼요. 점수 잘 받는. 세 번째, 화재공학 원론에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요거. 건물의 중성대 위치를 고려한 연돌. 고층, 화재 위치 고려한 연돌. 요 세 가지예요. 그럼 이제 끝났어. 연돌은 자유를 누리는 거지. 요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이 그림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서 헷갈려요. 뭡니까? 얘만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이제 아니 연돌은 중성대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 나간다며.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이유가 압력은 이래서 그래요.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지금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려니 나는 믿는데, 안 믿어지더라고, 잘. 요거는 단차에 다시 그려볼게요. 많이 꺾고, 덜 꺾을게, 이렇게. 개구부가 있어요. 해당되는 지점. 노란색인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 뭐? 내지요. 얘가 실외입니다. 잘 이해해서 보세요. 내가 높아요, 외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외가 높아요? 자신감은 아까부터 없었구나. 내가 높아요. 왜? 마이너스 쪽이랬어. 여기가 제일 높아. 점점점 줄어들어. 올라갈수록 줄어들어.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을 비교했을 때 델타 P, 실내가 델타 P만큼 실내보다 높은 지점. 그래서 바람은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 정리하세요. 잘 정리된 책도 없어. 중요해요. 요겁니다, 요거. 왜 나가고 들어오느냐. 리버스도 같이 생각해 놓으세요. 까지. 그죠? 그 다음에 개였다는 건 다시 한번 나중에 논의를 좀 할 겁니다. 그죠? 화재 발생층에서 멀리 떨어진 층에 특히나 많이 가장 왜 이 연도를 우리가 공부하냐면 화재는 3층에서 났어. 그런데 28층에 있는 사람부터 죽어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고민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연돌에 관련된 식입니다. 잘 정리했으니까 유도요까지 잘 정리해놓고 정상과 그죠? 리버스 역연돌입니다. 그죠? 개념 잘 잡고 개념 잘 잡아서 정리해놓으세요. 아니면 요 그림 먼저 외우고 정리를 들어와도 돼요.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마찬가지네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면 바깥 온도가 내부보다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력이 어떻게 내부가 더 뭐보다 이렇게 까다보면 된다. 그죠? 외부가 내부보다 높다 했어요. 이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그림인 거라. 그죠? 이 그림이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일 때는요. 내부가 바깥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 해당되는 높이 지점에서 내부의 압력이 외부보다 더 높아.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정리되었으려니 믿지 마세요. 몇 번 반복하세요. 몇 번. 그 다음 나오는 고친 건축물. 화재공학 원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중성대 하부에서 화재 발생 시에 상부로 확대가 엄청 빠르다는 걸 제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성대 상부의 화재는 직상층, 지상층까지 흘러가요. 나중에 확대된 이후. 그래서 피해는 여기가 제일 커요. 그 이유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그죠?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맞습니까? 연도는 대책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도를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연도를 이해 잘해서 잘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또 예상 문제고, 그죠? 많이 계속 중요한 부분이니까, 122회 때까지 이제 마무리하게 나왔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냐, 말로만 한번 설명할게요. 25점짜리 중에서 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는, 그죠? 제가 추가로 하나 넣었던 거 3번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상으로 325조에 정전기 화재 폭발에 대한 방지 조치가 있어. 혹시 너 아니? 이런 것들 확인해 보세요. 정전기는 굉장히 미소한 작은 에너지고, 그리고 동전기랑 달리 정전은 멈춰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전이라고 하는 형태의 짧은 유동이 발생될 때 그때 좀 스파크처럼 이제 약간 점화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유류가 가득 차 있다는 이런 환경들, 그렇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 관련되어 있는 설명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해서 물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대전 서열입니다. 대전 서열은
서열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죠? 에너지 차이도 크고 극성도 다르게 뛰어요. 그런 부분 보고 정지 시간은 정전기가 소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정전기 발생했다가 자연적으로 소멸하잖아요. 어떤 주변의 원인에 의해서든지. 그 다음에 기준들을 한번 설명해서 보고 필요도 나올 때까지만 한번 정리합시다. 필요해. 그죠? 필요 부분도 필요도 아직 필요가 안 나오네요. 그죠? 필요는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까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보호각법이 있고 두 번째 회전구체법이 있고 세 번째가 메시법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구체법을 다 써요. 회전구체법 60m까지만 보호각법을 쓸 수 있는데 60m짜리 건물은 잘 안 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뇌에 대한 종류, 기준은 어떻고 대한 대책 이렇게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뭐 표 암기할 것도 좀 많은데 그것도 수업 시간에 마무리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길고 늦어졌네요. 정리가 좀 덜 돼가지고 여하튼 오늘 수율 그리고 연도는 꼭 잡고 가는 걸로 해서 우리 마칠 시간에 시험도 유사하게 한번 치도록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쉴게요.